나는 강연이 있는데 진짜 정말. 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낭낭한 목소리가 좋고 20페이지 펴입니다. 여러분 취득세 볼 차례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살짝만 복습해 보면 2주 전에 배워가지고 다 까먹었죠. 하여튼 뭐 2주 만에 오니까 나도 여기 간만에 오는 것 같고 그냥 낯설고 막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원래 공부도 그렇고 이게 매일 계속 해야지. 그래서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또 한 과목 잡으면 그 다음 과목 공부한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안 돼요. 그러면은 저 한 과목 잡혔어요. 그럼 이제 다른 과목도 가물가물하죠. 그거 이제 잡으면 또 그 앞에 공부했던 거 가물가물해지고 공부는 그냥 그 전 과목을 골고루 계속 그냥 이렇게 터치 해주면서 계속 그 리듬을 타면서 계속 전 과목을 돌려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중에 막판 공부도 똑같아요. 막판도 9, 10월 달에도 전 과목을 계속 이렇게 돌려보는 거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자세히 막 집중적으로 막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눈에 스치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내가 너 봤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서 계속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20페이지 요약지 펴놓으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살짝 복습하면 우리 납부 이행 방법에서 세금 납부, 금전 납부, 일시불 납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물납과 분할납부가 허용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물납,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금들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물납,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금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먼저 물납, 그 다음에 분할납부요. 먼저 물납 한번 보면 취득세는 물납 돼야 한대요. 되면은 O 아니면 X요. X죠. 등록면허세 X고. 그 다음에 재산세요. O입니다. 재산세 되고.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 된다고 그랬어요? 재산세만 허용되고. 국세에서 종부세 물납 됩니까? 안 되고. 양도소득세요. 안 됩니다. 양도소득세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여러분요. 상속세 됩니까? 상속세 되고. 다 까먹었다고 하더니 다 생각나네, 여러분들. 상속세 되고 물납. 그 다음에 또 농특세 있잖아요.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는 물납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납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뭐 법인 증여세도 있는데 증여세 빼먹었네. 자, 증여세도요. 증여세 물납 됩니까? 증여세 물납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국세에서 물납은 뭐만? 상속세만 되고요. 그 다음에 분할납부 보시면 분할납부. 자, 분할납부 보시면 취득세 분할납부 돼요? 안 되고. 등록면허세 안 되고. 재산세 되고요. 도시적분을 포함해서 재산세, 도시적분을 포함해서 재산세 되고요. 종부세는요? 안 돼. 오 되고. 양도세는 오 되고. 상속세는 되고. 그 다음에 농특세는 됩니다. 농특세 분할납부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농어촌 특별세 분할납부 되고. 증여세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럼 뭘 고셔야 돼? 재산세만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고, 국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러면 상속세가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고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농특세 물납은 안 되는데 분할납부는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얘네들 세목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 지방세 과세유체는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국세, 지방세 나눌 때 문제 풀 때 국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지방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그런 것도 주의해서 보시고, 그럴 때 우리 지방세는 과세유체를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취득세 과세유체는 누굽니까? 취득세, 특광도, 줄여서 특별시광시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인데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유체가 되죠? 취득세 과세유체도 모르겠다고? 자, 누굽니까? 취득세 과세유체는 누구다? 특광도. 등록면허세? 구도. 시 나오면 안 되고 구도.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또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이요?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이고 나머지 애들은 특광도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세는 어떻게 했어요? 교교농, 찌찌, 국세목적세, 교교농,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목적세, 찌찌는 어떤 겁니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4가지 중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찌찌 목적세고,
그 다음에 독립환생금에 부가세 받는 부가세가 있는데 국세 세목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국세 세목 중에서 부가세, 교교농 중에서 교육세하고 농특세. 교육세, 농특세, 특히 농어촌 특별세 나왔다. 네 집 자식이냐?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다.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농특세, 교육세, 농특세. 자,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 먹이는데 어떤 거요? 독립환생금에 부가세 받는 세금 독자적으로 세금 계산할 수 없고, 독립환생금 계산할 때 부가세 받는 세금 지방세 중에서 어떤 거? 찌찌 중에서 지방교육세.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네 집 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그죠? 지방세, 목적세, 부가세고. 그 다음에 또 부동산 관련 5개 본세목과 부가세목이요. 취득세, 부가세목은 뭐가 부과됩니까? 취득세, 부가세목은 뭐가 부가세로 부과돼? 농특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구할 때는 표준세율을 몇 프로를 적용해? 2%로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20%로 지방교육, 예? 아니요, 농특세에다가 지방교육세를 갖다. 표준세율을 2%로 항상 농특세 구할 때는 표준세율을 2% 적용해 산출한 세액 몇 프로? 10%로 농특세고,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를 빼? 2%를 뺀 세율을 적용해서,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이 몇 프로? 20% 지방교육세야. 아이고, 그래서 자, 지방교육세 구할 때 상가를 매매로 취득한다 1억짜리를, 그럼 취득한 가격 1억에서 표준세율 4%에서 2%를 빼니까 2%고, 1억이 2%니까 산출세액 200만 원이고, 그거에 20%니까 지방교육세 얼마? 40만 원. 그잖아요. 농특세는 취득가격 1억이다. 거기다가 1억에 2% 세율을 표준세율 2% 중에 산출한 세액이 10%니까 1억에 2%니까 200만 원, 여기에 10%니까 20만 원. 그래서 취득세 1억짜리를 매매로 취득해 표준세율은 4%, 그게 400만 원. 그래서 취득 관련 세금 460만 원, 약 4.6% 낸다고 그랬잖아요. 매매로 취득했을 때. 다시 취득세, 부가세는 뭐가 부가세로 부과된다? 농특세, 지방교육세고. 등록면허세, 부가세 먹은 원칙적으로 납부할세액의 부가세 먹은 뭐가 부과돼요? 지방교육세만, 지방교육세가. 등록면허세가 20%로요. 자, 감면받은 게 있으면 농특세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는 감면세액이 있으면 농특세가, 감면세 몇 프로? 20%로 항상. 감면세액의 부가세 먹은 농특세가 감면세 20%.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세액이 없으면 뭐만? 지방교육세만. 20% 지방교육세만, 등록면허세 20%로. 재산세 부가세, 이건 모른다고 하지 않게. 재산세 부가세는 어떻게 했다? 재진이. 뭐가요? 지방교육세가. 재진이니까 몇 프로? 20% 부과되고. 종부세 부가세는 어떻게 했어요? 종농이. 농특세가 20% 부과되고. 양도세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는데 감면받은 세액이 있을 때 감면세액 부가세로서 뭐가? 농특세가. 감면세액의 20%. 지방소득세는 하여튼 독립세지 부가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 부가세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고 그랬고, 과세유체는 특광시군이고 독립세고, 소액징수면제 규정이 있죠. 자, 지방소득세 세액이 거기서 장당 세액 얼마야? 2,000원 미만은 징수하잖아요. 지방소득세는 원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문자가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계산한 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약 10분의 1 세율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100만 원이면 자동 계산이에요. 지방소득세 얼마? 10만 원. 양도세 1,0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얼마? 100만 원. 자동 계산입니다. 그 소득을 과세 표준에서 10분의 1 세율로 적용하니까. 하여튼 원래는 이렇게 소득세, 법인세 납세문자가 내는 세금이라 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예요. 근데 다만 지방소득세는 특이하게도 과세권자가 직권으로 있잖아요. 직권으로 납세문자 신고 안 할 때 직권으로 부과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의소를 통해서 직권으로 세금 계산해서 부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데, 그럴 때 고의소 장당 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소액징수면제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지방소득세도 세액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이면 징수한다, 이런 것들 배웠고, 지방소득세는 얘는 하여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다. 그러면 양도세 규정을 대부분 준용 따라갑니다. 그래서 몇몇 특징 빼놓고는 다 대부분 양도세 규정을 준용한다. 하여튼 이 소득을 과세 표준해서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계산한 소득을 과세 표준해서 세율은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 왜 조용히 해,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2주 만에 하니까 또, 그렇지만 조세 총무는 우리가 11월, 12월, 1, 2월, 3, 4월 계속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좀 공부라는 게 이렇습니다. 하여튼 놀면은 반드시 놀면 대가를 치른다, 이런 것처럼
공부는, 이게 시험 공부는 계속 그 과목들을 리듬을 타줘야지.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안 해주다가, 안 하다가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띵해요. 머리가 적응하는데 이게 시간 걸린단 말이죠. 버퍼링이 생겨요. 지체 현상이.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부동산 활동에 따라서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시에만.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보유세 세 가지는 상식입니다. 어떤 거?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 다음에 종부세. 그래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부세. 그 다음에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거? 양도소득세. 자, 이거 딱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동시 부과된 애들.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되고 양도에 부과되지 않고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부동산 임대업 할 때 임대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내니까 보유 중에 부동산 임대업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유시에 종합소득세. 부동산 매매업이요. 사업성을 가지고 매매업을 통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냅니다. 그러니까 요거 팔 때 역시 양도시에 종합소득세.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가 됩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소득세에 납세의무자는 소득세 낼 때 뭐도 같이 내요? 지방소득세도. 부가세는 아니지만 독립세로서. 그래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가 됩니다. 취득과 양도에 동시가 되는 세금 어떤 거? 취득과 양도에 동시가 되는 세금? 인지세. 어떤 수강생이 어제 타사에서 어떤 수강생분이 그 홈페이지에 질문했는데 뭐 이사에서 어떤 자기가 공부한 자기 친구 중에 공인 중에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있는데 뭐 이사가 어떤 이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이사에서 자기는 그 친구가 인지세는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된다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 교수님은 취득과 양도에만 부과된다고 얘기했는데 교수님 믿고 가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믿음이 없는 자가 벌써부터 의심을 하고 그랬는데 일부 교재는 인지세가 옛날에는 우리가 농어촌 부인 이렇게 배웠어요. 취득 보유 양도 다 끼고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다 끼고 들어오던 아저씨 어떤 아저씨? 농부지,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그랬잖아요. 지금은 농부 아저씨, 그래서 농부지, 취득보양도 다 끼고요. 근데 옛날에는 농어촌 부인, 그래서 농부인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인지세가 취득보양도 다 꼈어요. 그래가지고 농어촌 부인 이렇게 배웠었는데 이게 겨우 이렇게 암기 또 이렇게 스토리 저 암기 만들어 놓으면 농어촌 부인 이렇게 배웠거든요. 취득보양 다 낀다고 농어촌 부인이 그랬는데 또 이게 또 인지세가 또 취득과 양도 문서에만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문서하고 처분문서에만 부과되는 거로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꽤 됐어요. 이것도 몇 년 꽤 됐는데 그래가지고 인지세가 이제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 부과되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외워서 바꿔서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재들은 근데 또 취득과 양도에만 인지세가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 부과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일부 그렇게 옛날 농어촌 부인 외웠던 대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밀고 나가시는 분들이 일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믿음이 없는 수강생 믿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합격할 거냐 이렇게 쓰려고 하다가 그냥 근데 어떻게간에 그 수강생의 끝에가 중요하죠. 어떻게간에 믿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뭐 교수님이 받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한 수강생이 있었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부과 되는 세금 어떤 거? 인지세. 취득부양 다 끼고 돌아다니는 아저씨 어떤 아저씨? 농부지. 자, 그래서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이거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또 보시면은 우리 징수 방법 있잖아요. 징수 방법. 우리 징수 방법은 뭐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세가 정되고 가산세부터는 과세권 신고 납부하는 세금 납세물 세금 계산에서 과세 신고 납부하는 방식을 신고 납부라고 하고 국세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이제 신고 납세라고 하는데 법령상으로는 신고 납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자,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고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가산세 합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고요. 그 납세 고지서 받고서 또 미납하면 어떤 세를 받고? 가산금. 이렇게 원칙 신고납부인데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지방세 어떤 겁니까? 취득세. 신고납부 원칙으로는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 보통징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국세에서 신고납부하는 국세 어떤 겁니까?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종부세도 예?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보통징수 방식은, 정부부가세 방식은 과세주체가 세금계산해서 세무공무원이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의서를 발표해서 징수합니다. 납부기 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어떤 죄를 받는다? 가산금. 이렇게 보통징수라는 지방세가 있는데 어떤 거예요? 재산세, 친구 따라 나오는 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이런 애들은 보통징수합니다. 정부부가세는 국세 딱 세 가지만 기억해도 되는데 어떤 거예요? 정부부가세는 국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는 정부부가세입니다. 그죠? 농어촌 특별세 같은 애들도 뭐 종농이 종부세 부가세일 때는 원칙 정부부가세입니다. 하여튼 농특세나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본세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납세무는 가산세 좀만 해볼까요? 가산세 중요한데요. 신고납부 불성실 때 적용되는 가산세는 있잖아요. 예, 가산세는 신고납부 불성실 때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해요. 가산세는. 근데 이 가산세에 조세 포함합니까?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포함합니다. 가산세는 국세,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그 말은 가산세도 조세 포함시키잖아요. 가산세 20만 원부터 딱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 100만 원에다 합해서 120만 원 내로 보내니까 가산세는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 즉 가산세는 조세 포함시키고, 세금을 감면해 줄 때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킨다, 포함시키지 않는다? 포함시키지 않는다. 가산세까지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산세는 가산금을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가산세는 가산금, 뒤에 나온 가산금이 증 순서상 앞에 가산세 어떻게 포함돼요?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에 적용됐더라 40, 20, 10% 신고불성계산세 깔아놓고,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40, 그냥 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 20, 과소신고, 과소신고 납부세액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0.025%, 1십만 분의 25, 0.02%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됩니다. 납부불성계산세는 지방세는 최대 몇 프로 한도 내에서? 75% 한도 내에서, 75% 한도 내에서 납부불성계산세, 미납부, 과소납부한 세액의 75% 한도 내에서 납부불성계산세 적용될 수 있다. 지방세. 그 다음에 또요, 가산세. 근데 여러분요, 그 지방교육세 같은 애들 있잖아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지역자원시설세는 이렇게 똑같이 적용되는데,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 농특세는 제가 뺐지만 지방교육세나 농특세 같은 부가세들은 본세에서 이미 가산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지방교육세나 농특세 같은 부가세들은 본세에서 이미 했는데 또 부과하면 너무 가혹하니까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는데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교육세나 농특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 다음에 취득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있죠. 취득 후 신고하자고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30 몇 프로? 80%. 근데 등록면허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없다. 이런 거. 미등기 전매에 대한 거기 때문에 취득세만 있습니다. 중과산세는. 그 다음에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니까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고, 종부세는 원칙은 정부부가세니까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겠지만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것들. 양도세는 뭐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 불성시하면 가산세 적용되고요. 다만 확정신고납부 시에 무신고 가산세가 예정신고납부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 시에 다시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했어요. 가산금은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가산금인데, 고지서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체납세액의 몇 프로? 3% 깔아놓고 이 계속 안 내면 이 일반 가산금에 더해지는 가산금이 중가산금인데, 납기 후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몇 프로씩? 0.75%, 1만 분의 75, 0.75%씩 중과상금 적용되는데,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에 하는 0.75% 곱하기 60이니까 중과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 70. 아유, 옛날. 자, 몇 프로? 45%예요. 45%.
일반가상품 3%가 합쳐서 가상금은 체납액의 최대 몇 프로? 48%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거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무는 추상적 성립하고 구체 확정에도 소멸하는데 성립 시기는 뭐 일단 생략하고 작년에 나와서 확정이야. 납세무 확정이라는 말을 보면 항상 누가 세금을 계산하냐 이걸 떠올려야죠.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원칙적으로 누가 납세무를 확정해요? 납세무자가. 어느 때 확정이 되냐? 납세무자가 과세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뭐? 신고하는 때. 그래서 시험에서는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과세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어떤 겁니까?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에 취득세, 등록, 신고 납부하는 애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종부세도 신고 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될 수도 있고, 보통 징수나 정부가 세는 세금, 과세권자가 과세 표준과세액을 확정하는데, 하여튼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세액을 원칙적으로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그런 지방세가 있습니다. 어떤 거?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같은 애들, 재산세, 부가세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어떤 겁니까?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애들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요. 그 전에 여러분들 징수 방법만 알면 되는데, 자, 소멸이요. 확정된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로 확정된 납세무 소멸하는 과정을 거칠 때, 소멸, 사유, 납부, 충당, 부과권의 철회의 취소예요.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 5가지. 아닌 거 부과 철회. 거기서 보내는데 주소나 영업소 불분명해서 보냈던 거 걷어들였다가 다시 확인해서 보내니까 철회 소멸사유가 아니고, 납세자 사망 아니죠? 죽었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 이런 거 소멸사유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제척기간이요. 자, 압류는 제척기간이 중단하는 사유이다. O, X요. 압류는 제척기간이 중단하는 사유이다. X입니다. 제척기간은 중단과 정지의 소멸시효 같은 중단과 정지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법적 강의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거니까. 세금 부과세는 법정기간 정해놨는데, 국세, 일반 법인세, 소득세 등등, 하여튼 일반 국세 제척기간 어떻게 했어요? 10년, 7년, 5년이요. 리듬 타면서 10년, 7년, 5년.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이요.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는 15년, 15년, 10년, 15년, 15년, 10년이요. 사기쳤다 15년, 무신고 15년, 기타 10년이요. 이거 15년, 15년, 10년. 그 다음에 지방세 지적기간 어떻게 했어요? 10년, 7년, 5년. 지방세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이요. 다만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신고겠네 신고 제출하지 아니했는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예요. 뭐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세를 신고기 안내 신고세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몇 년? 10년입니다. 그냥 무신고가 아니라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몇 년? 10년 이런 거예요. 소멸시효 5억 원 이상의 지방세 소멸시효는 몇 년입니까? 5억 원 이상의 지방세 소멸시효? 5년? 진짜로요? 지방세는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몇 년? 5년. 동공 흘리는 사람들. 지방세는 무조건 5년이고, 국세는 5억 미만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이렇게 소멸시효 적용됩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요. 납세고지,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이렇게 압류, 세금 나라는 액션이 있으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한다? 중단해. 그러면 중단 사유가 발생해? 그럼 이렇게 납세고지,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압류 이런 게 있으면 시효는 처음부터 새로 진행하고, 정지는 분납기간, 징수의기간, 사용이 취소, 소송이 진행 중 기간, 연부연납기간, 무슨 기간, 이렇게 요 기간, 정지는 요 기간만 정지했다가 이어서 시효가 진행하고요.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마지막 이제 최근에 출제되진 지방세 기본법 오고 나서 출제되진 않았지만 왠지 제 마음이 향하는 기한후 신고예요. 신고납부기한 지나서도 뒤늦게 기한후 신고하면 혜택을 주잖아요. 그럴 때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하는 게 보다 기한후 신고고,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한 자가 뒤늦게 나 지난번에 잘못 신고했는데 과소 신고했다고 신고하는 거, 이게 보고 수정신고고. 그 다음에 기한후 신고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다 기한후 신고 규정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기한후 신고서 제출과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동시에 규정이 삭제됐고요. 자, 그 다음에 기한후 신고 법정 신고기간이 지나서
1개월 내 30일도 아니고 60일도 아니고 1개월 내 기한을 신고했다. 어떤 혜택을 줍니까?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이에요. 그 다음에 1개월 초과 6개월 내 기한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20% 감면이에요. 납부불성시간세는 감면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신고에 관한 거라 납부불성시간세 감면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수송신고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내 수송신고했다 그러면 과소신고가산세 몇 프로? 50% 감면. 6개월 초과 1년 내 수송신고하면 20% 감면. 1년 초과 2년 내 수송신고하면 10%, 50, 20, 10%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얘도 역시 납부불성시간세는 감면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납세무자가 기한을 신고했다고 해서 납세는 확정되는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고 기한은 신고일부터 3개월 내 시자상이 결정함으로써 납세무가 확정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배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이 정도만 복습합니다. 20페이지 챕터 1장 우리 지방세에서 제2편 지방세 취득세입니다. 여러분, 취득세. 고개를 드시고 목 운동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반대로 돌리시고. 아이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아이고.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기시고. 아이고. 어깨 돌리시고요. 자, 앞자리가 싹 빠지셨네. 여기 앞자리. 자, 벌써 어디 놀러 간 건가 하여튼 흔들리면 안 되는데 벌써 6월달. 항상 그렇듯이 양도소득세를 먼저 하는 이유가 있죠. 제가 5월달 들어서 제일 중요한 양도세 이제 집중적으로 어려운 내용들 배워야 되는데 6월달 가면 항상 해마다 보면은 파상 분위기로 간다고 사람들이. 그랬다가 또 여름 들어가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7월달에 나와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해보니까 문제풀이 들어가가지고 문제도 풀어갖고도 않고 그냥 앉아 있으니까 이게 뭔가 생각 좀 하고 있는데 막 뭐라고 설명하고서 그냥 지나가고 설명하고 지나가고 막 이러니까 정신 하나 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5, 6월달 끝까지 잘 버텨내시고요. 20페이지 취득세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맨날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취득세는 우리 지방세에서 제일 중요한 세금이고 취득세. 자, 문제는 선언 문제가 출제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취득세요. 예, 과세 대상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지, 또 취득세는 취득에 부과하니까 취득이라는 게 뭔지, 취득의 개념과 유형이야. 양도소득세하고 좀 비교해가지고, 양도소득세랑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취득의 개념과 유형이야. 양도소득세, 양도의 개념과 유형과 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어느 때 취득했다고 볼 것이냐, 취득의 시기예요. 자, 근데 이제 과세상과 취득의 개념 유형은 독립한 문제보다는 이제 종합 문제 속에서 애들은 잘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취득의 시기, 취득 시기는 어느 때 취득 시기 볼 것이냐. 요거 28회 시험 때 가끔 나오는 건데 독립한 문제로는 28회 시험 때 나오고요. 작년에 당연히 나올 가능성 낮다고 했고 제가 안 나왔고, 올해 30회 시험에서는 일단 작년보다는 취득 시기 출제 가능성이 높아졌고, 또 올해 있다가 이제 지금 제가 최근에 지금 또 5월 31일자로 또 개정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쉬는 동안에 지난주 휴강하고 그러는 동안에 또 5월 31일자로 개정된 게 있는데 이따가 이제 종업표 다시 나눠줄게요. 종업표 보내고 나서 또 보니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취득세 취득 시기가 원래 이 지방세법 개정안에 의해서 작년 11월 달에 제가 기본소를 고쳤어요. 기본소를 개정한 입법 예고안에 의해서 책을 냈는데 여기 갖다가 우리 재개발 지역에 재개발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이 취득 시기가 입법 예고에 의해서 제가 이제 일반 건축물이나 주택과 똑같이 준공검사 된 날로 이렇게 준공일로 이걸 바꾸려고 입법 예고가 나왔었는데 작년 12월 달에 요거만 또 쏙 빠졌어요 또. 그래가지고 책도 수정했잖아요. 1, 2월 달 우리 3, 4월 강의하면서 수정했잖아요. 입법 예고가 또 입법 예고안이 또 뭔가 나온 게 있었다가 또 그게 또 쑥 들어가 버리고 그래가지고 1월 초에 그래가지고 그냥 했었는데 그게 또 요번에 최근에 또 결국은 개정이 됐어요. 시행령이. 그래서 이따가 이제 어떤 건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취득 시기가 그래서 개정 내용이 또 올해 있고요. 또 좀 그래서 주의해서 또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취득 시기. 그 다음에 작년에는 또 28회 시험 때는 취득세 취득 시기가 나왔고 29회 시험 때는 양도소득세에서 취득 시기, 양도 및 취득 시기가 문제 나왔고요.
올해 어떻든 간에 좀 주의하시고 개정된 거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취득세 또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것은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과세표준, 그 다음에 과표 어떻게 결정되고, 작년에는 이 과세표준에서 사례 문제, 계산 사례 문제가 나왔었는데, 깊은 내용이 나왔었는데, 어떻든 간에 과세표준도 중요하고, 세율은 시험에 매년 나왔었는데, 취득세 상도 문제 계속 나왔었는데, 작년에만 안 나왔었다고 그랬어요. 올해는 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 자,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 중요하다.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취득세 세금 계산 했으면 내야 되겠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또 취득세 납세 절차, 취득세 신고 납부하는데 예정 신고 이게 양도세하고. 자, 취득세 신고 납부하는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 것인지 이런 것들 있죠? 납세 절차는 뭐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뭐. 자, 어떤 경우에 취득세가 비과세 되느냐? 요거 비과세도 독립한 문제보다는 이제 종합 문제 속에서 잘 나오는데, 작년에 취득세 비과세가 독립한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또 독립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없지는 않고 종합 문제 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테마로 우리 공부한다는 거 출제되고요. 출제 예상되고요. 20페이지 봅니다. 자, 1장 취득세에서 01번 테마 취득세 개요입니다. 취득세 개요는 편하게 보시면 과세 주체는 뭐 취득세는 특광도고요. 단 시군구가 도세 징수 위임 규정에 따라서 위임 징수하고 있고요.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되고요. 또 행위세고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고, 물세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물세니까 납세무자의 인적사항 고려하지 않고 물건만 보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물건 각각 어떻게 한다? 개별 과세한다. 그래서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A주택, B주택을 같은 날에 취득하더라도 취득세 계산할 때 취득하는 A주택과 B주택 가격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각각 A주택은 A주택, B주택은 B주택. 또 물세이기 때문에 취득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따지지 않고요. 자, 단독명의로 취득하든 공동명의로 취득하든 취득세는 똑같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부 공동, 어제도 어떤 수강생분이 뭐 물어본 게 있어가지고 다른 데서 물어본 게 있는데, 취득세, 단독명의로 돼 있던 걸 굳이 공동명의로 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처음에 취득할 때 애초에 공동명의로 하는 게 좀 절세에 유리하다고 그랬죠? 종부세나 양도세에 있어서 좀 유리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하려면 공동명의로 처음부터 해야지. 왜냐하면 취득세는 단독명의 취득하든 공동명의 취득하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세니까 취득하는 가격이 1억이다 그러면 1억 곱하기 세율입니다. 그러니까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취득세는 달라지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애초에 공동명의로 해야지, 단독명의로 했다가 공동명의로 바꾸면 뭐 증여세 문제라든가 취득세 문제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별로 좋은 건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질과세는 즉상, 자, 주요 부동산 세금들 다 사실주의 과세하죠.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는 거. 현황 부과하죠. 그래서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취득일 현재 다르다.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 징수방법, 신고납부 원칙으로 하고요. 자, 02번 테마 취득세 취득이 뭐냐. 자, 요거 여전히 뭐 요 취득세 취득이 뭐냐. 요거는 별표실 여러분들이 작년에 나와서 독립한 문제로는 뭐 좀 그렇지만 별표시 2개 합니다. 간주취득에서 작년에 독립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간주취득은 그 간주취득 부분에서 특히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부분이 시험 문제 독립한 문제로 나왔었는데, 또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이 독립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낮고요. 어떻간에 그 취득세 취득은 별표시 2개 하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취득이 뭐냐고 누가 물어보면 박스 안에 나와 있죠? 뭐라고 대답하신다 한마디로?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자, 그래서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되죠? 그래서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X죠? 예. 그 다음에 권리가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으로만 취득하는 것은 과세되지 않는다. 그 형식적 취득의 대표적인 예,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은 믿고 맡은 것뿐이죠. 또 믿고 맡겼다 돌려받은 것뿐이죠. 작년 시험에 나왔지만, 또 수탁자가 시원찮아서 수탁자를 변경해 새로운 신수탁자의 취득도 믿고 맡은 것뿐이고, 그래서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할 때 수탁자의 취득이라든가, 신탁계약 종료로 인해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할 때 위탁자의 취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제가 적어드리지는 않고 지금 일단 말로 지나갑니다. 근데 명의신탁은 과세예요. 명의신탁. 개인에서
종중에서 개인으로 명의신탁할 때 과세입니다. 자, 명의신탁 종료로 개인에서 종중으로 다시 올 때 과세입니다. 명의신탁은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제가 왜 기초과정부터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 이렇게 얘기하냐?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이 비과세지. 요거 명의신탁은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동그라미 3번 취득세는 사실상 뭘 취득해야 돼?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 권리들. 자, 취득세 과세되지 않은데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고 하는 것들인데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고 양도세에서 하는 것들 부동산 임차권이야. 등기가 됐든 안 됐든 부동산 임차권, 그 다음에 전세권, 지상권,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은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이런 것들 슬쩍 집어넣고 얘네들 속이는 거 꼭 주의해서 알아두시고 하여튼 취득세 대상인 거 아닌 거 고르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을 슬쩍 집어넣고 물어봅니다. 부동산 임차권, 등기가 됐든 안 됐든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은 대상이 아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취득 유형을 보면 1번의 사실상 취득 유형과 21페이지 2번의 간주 취득 유형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다시 20페이지 오셔서 사실상 취득 유형은 전소유자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원시 취득과 승기 취득 나눠지고요. 자, 먼저 원시 취득이요. 가로 안에 보니까 수용재결로 취득하는 경우 등 과세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여기 원시 취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취득세에서. 우리가 수용의 경우에 소유권 이전 형식을 빌려서 이렇게 이전하고 그러는데 어떻든 간에 원시 취득에 해당되지 않고요. 새로이 소유권을 창출하여 취득해야 되는데 원시 취득 유형을 보니까 건축물 건축이요. 신축, 재축. 원시 취득이죠? 예, 취득세 부과되고 민법상 시효 취득, 매립간척에 한 토지 취득 등 다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동그라미 2번 다만 차량기기 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 머리글 짧다서 우리 어떻게 외웠어요? 차, 기, 항, 선. 얘네들은 원시 취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한다. 현대자동차에서 완성차 만들었는데 원시 취득했는데 거기다 취득세를 부과하면 가격에 반영해서 소비자들이 전가시키기 때문에 차량기 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 수출 경쟁력 떨어지죠. 또 여러 가지 그래서 얘네들은 원시 취득은 하여튼 과세하지 않는다는 건 이중과세 문제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승계 취득입니다. 전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하는데 대가 지급 여부에 따라서 유상 취득과 무상 취득 나눠지고 유상 취득은 매매, 교환은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게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금전 예치 않고 서로 맞바꿀 때 이거. 그 다음에 법인의 현물 출자 다 유상 승계 취득으로 취득세 부과되고 상속 증여 등 무상 취득도 과세된다는 걸 주의하셔야죠. 아니 상속세 증여세 냈는데 또 취득세도 내야 되나요? 자, 상속 증여받은 물건이 취득세 대상에 해당하면 상속세 증여세 냈든 안 냈든 상관없이 취득세가 과세된다. 그래서 즉 취득세는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취득세가 과세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자, 이런 것들은 제가 특별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따로 계속 우리가 기초과정부터 배웠던 거라 쭉쭉 확인하고 가시고요. 21페이지 간주 취득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죠. 이때 간주 취득령은요. 토지 지목 변경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 의지해서 취득세 부과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기초과정부터 설명드렸던 것이 갑이라는 사람이 밭을 갖고 있는데 지목을 변경한다. 대로. 그러면 지목 변경 전에 소유자 갑이고 지목 변경 후에 소유자도 갑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 이 갑의 대취득은 원시 취득한 것도 아니고 매립간척에서 또 공짜로 받거나 대가 주고 취득한 거 아니잖아요. 다만 지목 변경 전에 시가총액이 1억인데 지목 변경 후에 시가총액이 5억이 됐다. 이렇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이 사례 같으면 얼마? 4억 원만큼. 어떻든 간에 네 토지 가치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가치 증가분 4억 원에 대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양가로 2번 보면 차량기 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 가액의 증가요. 자, 왜 여기 차량기 장비 선박에 또 이렇게 하이라이트 표시가 파란색 표시가 들어가 있는지 키워드 표시가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차량기 장비 왜냐면 일부는 아까 거기 특별자치도 그렇고 일부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게 편집하면서 뭐가 이렇게 색칠이 된 게 있긴 있어요. 일부가. 근데 대부분 다 중요한 키워드에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면 돼요. 이것도 좀 뭐 돼 있어도 어떤 간에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까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 네 가지 있었잖아요. 차, 기, 항, 선. 그 차기항선에서 여기 양가로 2번 간주 취득에는 항공기는 있어요? 없잖아요. 차량 개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으로 엔진 교체, 뭐 적재 역량 변경 이런 거 얘기 드렸죠. 차체 변경 하여튼 이런 종류 변경으로 역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 인가를 추겠다고 간주하고 취득세 부과가 되고 건축물 개수 등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추겠다고 의지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요. 과점주주라는 자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 주식은 취득세형이 아닌데도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고 간주의 취득세부가 되죠. 요거. 근데 이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있잖아요. 작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독립포함제로 올해는 좀 김이 빠지네요. 자, 그렇지만 그냥 한번 그래도 쭉쭉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한 번 정도. 자, 보시면은 어떤 얘기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요. 비상장법인의 주식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 안 되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때 그 과점주는 당해법인의 부동산 등 가로안에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을 포함해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과점주란 자가 주식은 취득세형이 아닌데도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비상장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 등 취득세 대상 물건을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법인 소유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런 제도는 왜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을 왜 과세하느냐? 자,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가 되면 지멋대로 하고 그러니까, 그죠? 우리 법인의 부동산 사자 팔자 막 지멋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과 다를 바 없다고 봐서 소유분산 촉구하고 독과점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과점주의 주식 취득을 과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만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독과점 억제하고 설립 시부터 독과점 억제하고 소유분산 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법인 비상장법인 설립하는데 제가 설립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여러분한테 물어봤잖아요. 살 거냐? 물어봤더니 안 산다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고 산다는 사람도 꽤 있었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법인 설립 시부터 독과점 억제하면 법인 설립이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걸 누가 사요. 그러니까 설립 시에는 납세무가 없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거는 종합문제 속에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감자, 포테이토 아니라고 그랬죠? 다른 사원의 주식이 소각됨으로 인해서 나의 주식 보유비율이 덩달아 높아져서 과점주가 되는 이런 경우에는 나는 취득세는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인데 가만히 있었는데 다른 사원의 주식이 소각됨으로 인해서 나의 주식 보유비율이 덩달아 높아져서 과점주가 되는 이런 경우에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어 정리에서 과점주주는 누구냐? 비상장법인이요.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 포함해서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친족관계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식 금액 합계가 전체에서 몇 프로요?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우리가 지난주에 지난주가 아니구나. 이전에 지난 시간에 조세 총론에서 제2찬압세무 배웠어요. 그죠? 사업 양도의 경우 청산인 등의 제2찬압세무, 자, 비상장 법인의 경우에 제2찬압세무 해가지고 배웠잖아요. 비상장 법인이 주된 납세자인데 비상장 법인의 무한 책임 사원이나 특정한 과점주주가 제2찬압세무 정해놓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세금 다 그냥 날아가 버리지 그냥.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비상장 법인이 주된 납세자인데 세금 안 내면 그 비상장 법인의 무한 책임 사원이나 과점주주가 제2찬압세무자로서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보충적으로요. 그럴 때 그때 과점주주 그러면 여기 취득세에서 지방세법의 이 과점주주는 그 지방세 기본법상의 그 과점주주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지방세 기본법에서 제2찬압세무를 지는 과점주주나 여기 취득세에서 간주취득의 경우에 과점주주나 똑같습니다. 전체에서 지분율 몇 프로? 50% 이상의 초과요?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과점주라고 합니다. 딱 100분의 50인 주주는 과점주도 아니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말하고요. 2번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주식을 상장한 법인은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유가증권에 상장한 법인은 과점주여도 지목들을 못하니까요. 그 다음에 과점주들은 여러 명이 될 수 있고요.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납세무 성립 시기는 과점주가 된 시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 1번 봅니다. 과세되는 지분 비율을 보면 작년에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비상장 A법인의 과주주가 설립 시에 40%입니다. 설립일 이후에 다른 사원이나 주주로부터 증자 등을 통해서 20%를 추가 취득해서 60%가 됩니다. 과점주가 아니었다가 최초로 과점주가 되면 과점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모두 전체 과세입니다. 60% 전체. 그런 과점주가 된 이후에 10% 추가 취득합니다. 70%가 됩니다.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뭐만? 증가분만 10%만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해당 과점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 2번을 보니까 설립 당시 40%, 설립 시는 납세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설립 후 30%를 추가 취득해가지고 70%가 됩니다.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되니까 70% 전체 납세무가 있죠. 그랬다가 주식 10%를 양도했어요. 60% 줄었어요. 그랬다가 주식을 20%를 추가 취득해서 80%가 됩니다. 편을 보는 방법 알겠죠? 그래서 80%가 됐어요. 그러면 지분이 과점주가 된, 지금은 과점주 된 상태에서 증감 변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60에서 80, 20% 지분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요. 그 이전에 과점주였을 때 최고 비율이요. 70%. 요거보다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늘어났죠? 그러면 자, 주식 60에서 80%, 20%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과점주였을 때 최고 비율, 자, 요거보다 늘어난 것만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예, 자,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증감 변동할 때마다 과점주 상태에서 늘어나면 과세, 늘어나면 과세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고 비율보다 늘어난 70에서 80 늘어난 몇 프로? 10%만 납세무 있다. 요거. 얘 3번 설립 당시 50%면 납세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과점주제 아니에요? 아닙니다. 50%는. 그랬다가 30%를 추가 취득해서 80% 과점주가 됐습니다. 아니었다가 최초로 됐으니까 과세는 지분비율은 몇 프로? 전체 80%. 그랬다가 20% 양도해서 60% 줄었어요. 그랬다가 60에서 70, 10% 지분이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최고 비율이 80%였다 그러면 자, 80에서 70. 지분이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최고 비율보다 늘어나지 않았으니까 이때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 4번은 뭐 설립 시 60% 취득. 설립 시는 납세무 없어요. 근데 이미 과점주는 돼 있어요. 과점주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설립 시에 60% 취득했다 10% 추가 취득하면 70% 전체를 과세하는 게 아니라 증가분 10%만 과세합니다. 이건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딱 생각하고 아 그게 아니라 이렇게 했을 아닐 때하고 다른 때하고 막 유리하다 불리하다 막 따지고 혼자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만 알고 그냥 지나갑니다. 자,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요. 얘 5번을 봅니다. 얘 5번을 보니까 과점주였으나 주식 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주 유한책임 사원이 된 자가 그러니까 과점주였다가 아니게 됐어요. 그랬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해서 다시 과점주가 된 경우 과점주였다가 아니게 됐다가 다시 된 경우에요. 다시 과점주가 된 당시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가 된 당시 주식 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얘 5번 보니까 표 설립 당시 40% 납세무 없죠? 설립 시는 그랬다가 20%를 추가 취득해서 60%가 됩니다. 과점주 아니었다가 됐으니까 전체 과세하죠. 그랬다가 주식 20%를 양도해서 40% 과점주 아니게 됐어요. 그랬다가 30%를 추가 취득해서 70% 다시 과점주가 됩니다. 60, 40, 70%. 과점주였다가 아니겠다 다시 됐을 때는 과점주였을 때 비율 60%와 다시 된 비율 70%를 비교해요. 자, 그럼 몇 프로 증가했어요? 60에서 70 몇 프로? 10%. 증가분 10%만 과세합니다. 얘 6번을 보면 설립 당시 40 납세무 없고 30% 추가 취득해서 최초로 과점주가 되니까 70% 전체 과세하고 25% 양도해서 45% 과점주가 아니게 됐어요. 주식 15%를 추가 취득해서 60% 다시 과점주가 됐어요. 70, 45, 60. 과점주였다가 아니겠다 다시 됐을 때는 과점주였을 때 비율 70%와 다시 된 비율 60%를 비교해가지고 증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때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70에서 60 증가하지 않았으니까. 과거에 한 주라도 수여하고 있던 경우에 한해서 적용하고 과점주에서 주주의 지위를 상실했다가 재차 과점주가 된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60, 자 40, 그 다음에 40, 그 다음에 70 이런 경우에는
과점주였다가 아니겠다가 다시 됐을 때는 과점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된 비율 비교해서 증가가 있는 경우에 증가분이 몇 프로요? 10%를 과세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근데 과점주였다가 빵 프로, 과점주 아니게 전혀 주주의 지위를 상실했다가 빵 프로, 주주의 지위를 상실했다가 다시 과점주가 된 이런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 안 한대요. 그러니까 요거는 자, 다시 몇 프로 과세? 70% 전체 과세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과점주에 대한 과세 방법 봅니다. 요거는 이제 처음 공부 아직 안 된 분은 뒤에 취득세 내용을 전체적으로 모르신 분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과점주에 대한 과세 방법 요걸 전체 관련한 내용을 요거를 여러분들 별표시, 요거만 과점주의 주식취득은 요거 별표시해 놓고, 하여튼 과점주의 주식취득은 올해는 과점주주라는 게 50% 초과 보유하는 주주라는 거, 설립 시는 납세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그리고 요 내용을 좀 정리를 별표시해 놓고 요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박스 내용. 과점주에 대한 과세 방법 있죠? 요걸 좀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것만 보고 좀 쉽게 여러분들 보면, 과점주주 과세 표준요. 과점주가 된 날 현재 법인이 수여한 자,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에다가 과점주가 취득한 주식의 지분 비율을 곱해서 과세 표준 구해요. 여기다가 어떤 세를 적용하느냐? 중과기준세율 특례세를 적용합니다. 간주취득 의제취득이니까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2% 적용하고, 취득세 부가세로서 취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특세로 부과하는데, 다만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될 때는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아요. 우리 저 총론 지난 2주 전에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어요.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될 때는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는 부과되는데 지방교육세 부과되지 않고, 중과산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주취득, 의제취득은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조세 포탈할 수 없기 때문에 중과산세 적용. 나중에 이제 응용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 관련한 문제를 통해서 요거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 보게 될 거고 나중에.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요 과세상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